이걸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쓰레기통 속에서 고르라고 강요되는데 바로 민주당 싫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친노당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튼 진보 정의당도 있고 우리가 네, 다른 야당을 키워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받는 게 맞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정말 민주당만 침묵한 게 아니라 뭐 진보 정의당 그리고 뭐 이정희도 뭐 몇 마디 하긴 했지만은 그나마 이정희 후보가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을 뿐이지 진통당도 뭐 똑같이 다 똑같긴 한데 마찬가지였고. 민주당부터 좀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가장 큰 놈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진짜 다른 세상에 다시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요 끝까지 틈 날 때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인터뷰를 담아서 증언 그걸 만들 거예요 정말. 근데 누가 그걸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제가 그 8분 남았다. 사람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면은 다 아니라고 그래. 이디야 커피는 내보내세요. 실제로 사람들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놀란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지영 감독한테도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도 그 청원하는 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정지훈 감독? 정지영 감독. 그러진 않아요. 네. 그 사람한테도 내가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성근 씨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네. 연락 안 해요. 저도 대충 듣기로는 문성근 명계남 씨는 문재인 의원한테 나설 것을 종용했던 건 그런 김에서 받았어요. 왜냐면 그 명계남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답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계획을 하달라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선문성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답변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 답변이었으니까 그 말을 유추하자면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한테 충분히 종용을 했다. 당선 문성 나서는 거를 우리가 그 말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웃음 짓고 있을 매국당, 새누리당도 있긴 있겠지만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나서면 안 돼요. 우리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꾸 공개적으로 안 나서는지 정말 그게 미스테리고 아무리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정지현 감독도 그렇고 이런 좀 그나마 공신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해줬으면은 문재인 후보도 등 떠밀려서 나선다는 식으로라도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라도 문재인 후보 집 앞이든 어딘든 가서 정말 막 촛불을 들고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도 나설 명분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조용한데 그걸 다 떠나서 다 조용한데 문재인 후보 혼자서 그래. 수개표 청원 있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보니까 대충 알겠어. 나 할게. 이렇게 나서기도 정말 웃긴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결국에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실제로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급할 때라든가 위급할 때 그럴 때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씨를 보면은 나는 되게 여려요. 그러니까 여려서는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해도 비정한 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매국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거에서 어떤 경우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소수라고 하든 뭐 어떤 강단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된 거예요. 저는 신사라고 봐요. 그냥 신사. 그러니까 신사도 보면은 명분을 되게 중시하시고 자기 말에 책임지는 거죠. 아니 명분이라는 게 명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남의 그거를 해? 실제로 명분이라는 건 나도 학궁사과 그거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해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고 어떤 거 하지만은 내 문제도 그렇고 실제 이거는 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것은 그런 명분 대의 명분을 가지고 국민 정화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명분을 내세운다면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럼 난 대통령 이거 당선 무효 소송을 해서 대통령이 뒤집어 드더라도 나 대통령 안 되겠다. 그렇지만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대의명분이 확실히 쓰는 거죠. 법시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저도 그것만큼 안타까운데 그것만큼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까운데 자기 한 몸 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안 들렸다니까 이제 문재인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안 들린 게 아니에요. 너무 그것이 약했어요. 사람이 결국에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정말 문재인 의원실에 왔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갈 때 진짜 거기 앞에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막 피켓 시위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솔직히 만나기 힘들 줄 알고 갔어요. 한산해요 가니까 사상구 의원실 갔다니까요. 근데 물론 끊임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만나러 와서 이렇게 문재인 의원은 사람 만나야 되지만 또 사람들 이렇게 만나야 되지만 그 주변도 한산하고 조용해요. 그래요? 예. 거기 가서 뭐 했다고 그러더니 안 해요? 저는 갔어요. 저희 갔었어요. 근데 저도 갈 때 혹시 못 만날까 편지를 쓰고 막 그랬어요. 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 사람들이 되게 진짜 막 붐빌 줄 알았는데 조용하더라. 그러니까 거기가 텅 비었고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야권의 어떤 최고 영향력이 티프원님 그때 문재인 나서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실제로 문재인이 우리의 소리를 듣게끔 우리가 뭘 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리를 안 들었다고는 말씀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듣긴 들었겠지만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간접적으로만 막 그 인터넷 청원하고 그리고 뭐 몇천 명 모여있는 그런 단상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실제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진짜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 미쳤냐 문재인 죽이게 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 아비규환 속에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조용했던 거예요 주변이. 문재인 후보도 얘기 들으니까 실제로 자기가 직접 만났어요? 네,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뭐라고 하겠냐면 자기도 50명인가 아무튼 그 변호사들 대동해서 우리가 지금 본 자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검토했다. 나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안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검토했고 그런데 아무도 이게 어떤 증거로서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망설였던 것도 인정하고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봐요. 이 아주 긴박했던 21일까지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전화 안 받아서요. 찾아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저도 혼자 내려갔고, 거기서 혼자 내려갔고, 그 울산에서 오신 분을 만나서 부산에서 무작정 가자. 뭐 전화 아무리 해도 안 받으니까. 갔어요. 그래서 진짜 왜 안 받는 거 자체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냥 소리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벨소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쉽게 말한다니까요. 그냥 1층에서 그냥 나는 그 사진 찍어줬어요. 거기 문재인 사진 있길래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뒤에서 닷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 어깨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의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그 정도로. 자,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나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게 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 하면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실 보세요. 내가 입시 문제 틀렸다고 했을 때에도 교수들 20명이 딱 있어요. 딱 내가 제기를 했고 근데 이 20명이 나만 빼놓고는 다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 이거는 우리 학교의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아요. 난 절대로 실수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놈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히려 더 제가 비난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덮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면서 다 덮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니까 똑같아요. 다 녹은 게 이게 거기서 내가 아까도 자꾸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래요. 나서는 사람들이 업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변호사들도 지네들이 뭘 알아 이런 것들. 일단 모르잖아요 이거. 이거 모르고 자기네들 몰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학 문제에서 안다고 하는 인간들도 그렇게 나서지 않아요. 조금 안다고. 그것도 잘 몰라. 이것도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호사들 그렇게 50명? 우리나라 변호사들 말이죠. 형편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요? 내가 제기했던 문제들 말이에요. 그거 아는 애들 거의 없어요. 에? 그런 것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아니, 그것이 안 했다고 보진 않아요. 나는. 그리고 그럼에도 맞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문재인에게 남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얘기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내가 그땐 잘못 생각했다. 그렇지만 수개편을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렇게 많이 하자면 정말 그렇죠. 진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돼. 그놈은 개새끼라니까.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기꾼이라니까. 난 문재인 사기꾼이라고 썼어요. 그런 난 인터넷에다가. 교수님 아무튼. 무슨 나는 아니 사기꾼이 뭐 별의 사기꾼이야?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그 말은 사석에서 하실 말씀이고 지금은 사석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렸다니까. 문재인은 사기꾼이라고. 네. 아무튼 찌질한 사기꾼. 네, 교수님은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번에 플러스 코리아 거기 그거 있죠? 플러스 코리아에서 그거 못 봤어요? 플러스 코리아 못 봤어요. 기사? 예. 그 인터넷 요즘에 서울의 소리랑 플러스 코리아 거기 두 개가 이렇게 부정선거 많이 썼는데 플러스 코리아에서 수개표 그 청원 안 받은 거에서 문재인만 비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수개표 청원하지 않은 문재인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사기나 치는 찌질한 사기꾼 써놨어요 거기. 그건 내가 쓴 거야 내가. 그놈들이 걔네들이 베껴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놨더라고. 내가 어디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때 그 트위터에 그 뭐죠? 그 트위터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 그 문재인의 그 이렇게 뭐지 온 거 사진하고 캡처한 거랑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트위터에 쫙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날 밤에 새벽에 한 2,000개가 올라와 있더라고. 리트윗이. 그걸 다 뒤져가지고 쭉쭉 보면서 거기서 쓸만한 말들. 그래서 실망했어. 뭐 어떤 이런 소리들. 그거 내가 쭉 모았어요. 그때 한 2,000개 중에서. 괜찮은 걸. 모아서 내 홈페이지에다, 여기 지금 인터넷 돼요? 이게 안 돼요. 네. 홈페이지에다가. 여기다. 홈페이지에다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보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그걸 베껴서 내 거랑 똑같이 거의 올려놨더라고. 그걸 갖다가. 난 정면으로 대놓고, 그리고 내가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다 해가지고, 한 10여 명한테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확실히 적극적이셔. 아니, 적극적인 게 아니라 나는, 나서는 게 아니라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제대로 알라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 정지영 감독뿐만 아니라 기자들한테도 쭉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왜 역사의 죄인이냐. 이거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전자개표기에 의해서 당선되는 것이 관행으로 붙여지게 된다면,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집권이, 영구 집권이 길이 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보낸 거라고.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 의원님께서, 이건 정말 역사적인,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분명히 어떻게 될지 몰라서 후폭풍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단지 눈앞에서 맞을 그거고, 역사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나서셔야 할 때라고 저도 편지를 손으로 써가지고 그때 전에 드렸어요. 이렇게들 열심히 하고, 정말, 근데, 근데 저도 정말 개인적인 바람인데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라도 문재인 후보님이 말이라도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정말 바랄 게 없죠 저도. 네. 그럼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번엔 잘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보니까 수개편을 해야 된다. 안 한 법대에 있는 대로. 그렇다면 나도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잘못 봤구나 사과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닌다 하면은 이건 완전 사기꾼이지 뭐. 국민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갖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법에 있는 규정한 걸 갖다가 특히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개소리를 깐 놈을 가만둬? 아무튼 좀 더 두고 보자고. 아직 시간 있고 우리가 또 시간 없어요. 우리 학에 따라서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 아직 시간 버리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 이거를
오늘의 어떤 가장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우리가 무식하고 막무가내고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정 개표에 대한 그 의심들은 합리적인 거다. 이거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8분 남았다. 사람들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얘기를 하면은 다 아니라고 그래. 이디야 커피는 그리고 내보내세요. 실제로 사람들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놀란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지영 감독한테도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도 그 청원하는 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정지훈 감독? 정지영 감독.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도 내가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성근 씨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네. 연락 안 해요. 어? 저도 대충 듣기로는 문성근 명계남 씨는 문재인 의원한테 나설 것을 종용했던 건 그런 기미세 받았어요. 왜냐면 그 명계남 씨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라도 문재인 후보 집 앞이든 어딘든 가서 정말 그 막 촛불을 들고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도 그 어떤 나설 명분이 어떻게 보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조용한데 그건 다 떠나서 다 조용한데 문재인 후보 혼자서 그래 수개표 청원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 보니까 대충 알겠어. 나 할게. 이렇게 나서기도 정말 웃긴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결국에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네. 실제로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급할 때라든가 위급할 때, 그럴 때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씨를 보면은 나는 되게 여려요. 그러니까 여려서는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해도 비정한 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매국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거에서 어떤 경우는 이걸 아니 글쎄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쓰레기통 속에서 고르라고 강요되는데 바로 민주당 싫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친일당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튼 진보 정의당도 있고 우리가 다른 야당을 키워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을 받는 게 맞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 정말 민주당만 침묵한 게 아니라 뭐 진보 정의당 그리고 뭐 이정희도 뭐 몇 마디 하긴 했지만은 그나마 이정희 후보가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을 뿐이지 진통당도 뭐 똑같이 다 똑같긴 한데 마찬가지였고. 민주당부터 좀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가장 큰 놈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진짜 다른 세상에 다시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요 끝까지 틈날 때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인터뷰를 담아서 증언 그걸 만들 거예요 정말. 근데 누가 그걸 할까? 희생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소수라고 하든 뭐 어떤 강단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된 거예요. 저는 신사라고 봐요. 그냥 신사. 예. 그러니까 신사도 보면은 명분을 되게 중시하시고 자기 말에 책임지는 거죠. 아니 명분이라는 게 명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남의 그거를 해? 실제로 명분이라는 건 나도 학풍사과 그거 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해서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고 어떤 거 하지만은 내 문제도 그렇고 실제 이건 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한 것은 그런 명분, 대의 명분을 가지고 국민 정황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명분을 내세운다면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럼 난 대통령, 이거 당선 무효 소송을 해서 대통령이 뒤집어 드더라도 나 대통령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답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달라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선 무효성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답변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 답변이었으니까 그 말을 유추하자면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한테 충분히 종용을 했다. 당선 무효성 나서는 거를 우리가 그 말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웃음 짓고 있을 매국당, 새누리당도 있긴 있겠지만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나서면 안 돼요. 우리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꾸 공개적으로 안 나서는지 정말 그게 미스테리고
아무리 그렇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정지현 감독도 그렇고 이런 좀 그나마 공신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해줬으면은 문재인 후보도 등 떠밀려서 나선다는 식으로라도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